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온 걸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실패한 사람에게 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멀쩡한 사람, 할 일을 해냈고 자리도 잡았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것도 아무 일 없던 평범한 밤에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압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해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까봐, 혹은 말로 꺼내는 순간 진짜가 될까봐 그냥 삼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늦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버린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소설 속 판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소설을 쓴 작가예요. 먼저 작가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50살 무렵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썼고 안나 카레니나를 썼어요. 재산도 있었고 넓은 영지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인생의 정답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그는 밤마다 자기 방에서 밧줄을 치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해칠까 봐서요. 사냥을 나갈 때는 총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였어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신다면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이 며칠씩 이어지고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꼭 말씀하세요. 톨스토이도 그 시기를 혼자 이겨낸 게 아니라 끝까지 묻고 사람들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면서 통과했습니다. 그 위기를 지나온 뒤에 그가 쓴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에 나온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에요. 이반 일리치는 판사입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아주 이상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반의 죽음에서 시작해요. 첫 장면에서 그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법원 사람들이 그의 부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제 그 자리가 비었으니 누가 승진할까 하는 계산이었어요. 두 번째로 떠올린 것은 이런 안도였습니다. 죽은 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킨 자리와 평판이 그가 사라지자마자 인사소식 한 줄이 되는 장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지극히 평범했고 그래서 지극히 끔찍했다고요. 이 문장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평범한 게 왜 끔찍한가요? 이반은 잘못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법조인이 됐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승진했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겼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집에서 그는 커튼을 달다가 옆구리를 살짝 부딪힙니다. 작은 멍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낫지 않아요. 통증이 조금씩 커지고 의사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몸은 계속 나빠집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반을 가장 괴롭힌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이었어요. 가족도 의사도 동료도 모두 그가 그냥 아픈 것 뿐이라고,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혼자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혼자였죠. 딱 한 사람만 달랐어요. 게라심이라는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게라심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그를 대했고, 밤이면 이반의 다리를 받쳐들고 그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줬어요. 이반에게 유일한 위로는 약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대해준 사람 하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렵
이반의 머릿속에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는 이 생각을 처음엔 밀어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자기는 규칙대로 살았고 해야 할 일을 했고 남들이 옳다고 하는 길로만 걸어왔으니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밤에만 만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낮에는 할 일이 있고 답해야 할 연락이 있고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올라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불을 끄고 누우면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미뤄둔 질문만 남습니다. 그러니 밤에 이 생각이 찾아오는 건 밤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밤이 되어서야 겨우 조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옳게 살았어요. 다만 그 옳음의 기준이 전부 자기 바깥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남들이 보기에 적당한 결혼. 그는 한 번도 자기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삶이 지극히 끔찍했던 겁니다. 나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계속 남에게 맡겨서요. 여기서 제 정리를 하나 보태고 싶어요. 우리는 후회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가는 후회는 그게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았던 걸 이뤄놓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허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반은 침대 곁에서 울고 있는 아들과 지쳐있는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자기가 아닌 사람을 가엾게 여겨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는 끝내 편안해집니다. 톨스토이가 여기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전원에 걸린 시간은 인생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후회는 과거를 심판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이게 아니었다고 느낀다는 건 뭐가 맞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해볼 수 있는 걸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이건 톨스토이의 처방이 아니라 이 소설에서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 첫째, 후회 목록을 만들지 마세요. 대신 남의 눈 때문에 내린 결정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전부 세어보면 밤을 새우게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그 하나를 보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이거든요. 둘째, 오늘 한 사람에게만 솔직해지세요. 이반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병이 아니라 주변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매일 그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요. 오늘 딱 한 사람에게만 요즘 좀 힘들다고 말해보세요. 셋째, 누군가에게 게라심이 되어보세요. 지금 힘든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를 거예요.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옆에 있어 주세요. 이반의 마지막 평화도 결국 자기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왔습니다. 톨스토이는 82까지 살았습니다. 쉰의 위기 이후로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 30년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50살의 어느 밤에 그 질문을 밀어내지 않고 정면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반 일리치는 그 질문을 마지막 순간에야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50에 받았고요. 그러니 오늘 밤 그 질문이 당신을 찾아왔다면 저는 그걸 나쁜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온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나온 길이 어떠했든 방향은 오늘 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